안녕하세요 주주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남궁 프로입니다. 자, 오늘 이 4x4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일단 4x4 같은 경우 지금 이제 대선 때, 자 대선 테마주로서 이 AI 관련주로서 자 수혜일이 있게 되면 주가가 큰 폭의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는 흐름으로서 자 기존에 주가 이렇게 흔들기, 자 의도적인 이제 세력들의 움직임에 맞춰 가지고 자 물리게 되면서 지속적으로 오랜 기간 끌고 오신 주분도 계실 거예요. 근데 이제 또 유상증자까지 나오다 보니까 결국 자 전량 매도하고 떠나신 주분도 있으실 거고, 자 아직 내가 너무나도 손실이 크기 때문에 매도 물량 손절하지 못하고서 과연 내가 어디까지 다시 한번 끌고 가야 될지, 이 유상증자를 내가 어떤 전략으로 활용을 해야 될지, 자 이런 고민하시는 분도 많으실 겁니다. 그런 만큼 유상증자 우리가 과연 어떠한 전략으로 활용을 해야 되는지 좀 전략적인 부분으로서 자 공유해 드리고자 오늘 이 영상 준비했으니까요, 영상 집중해서 시청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영상 시작하기에 앞서서 제게 큰 힘이 될 수 있는 구독 버튼 그리고 좋아요 버튼 한 번씩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영상 시작해 보도록 할 텐데요. 일단은 분봉상으로 보게 되면 결국 이제 자 넥스트 거래에서 자 프리마켓에서 이제 유상증자 공시가 나옴에 따라 가지고 주가가 큰 폭의 하락을 보여주게 되었었죠. 그러면서 지속적인 하락 이후에 다시 한번 말아 올리는 흐름으로써 자 거래량이 실리게 되었는데, 그 이후로도 거래량 줄어들면서 다시 한번 횡보하는 구간 가져가고, 오늘 같은 경우는 자 큰 거래량 없이 지속적으로 주가 흘러내리다가 다시 한번 자 저점 구간 달성하고 나서 반등하는 흐름으로써 자 거래량 또 안 실리고 있어요. 자 우리 주주분들 좀 생각하실 부분이 결국 유상증자 무조건 우리가 악재로 작용되면서 주가를 지속적인 하락 구간을 만들게 될 거다, 자 이런 생각을 많이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자 실질적으로 말 그대로 자 유상이죠. 유상으로 돈을 받고 증자 주식을 늘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제 뭐 주식을 우리가 투자한다, 뭐 매매하면서 이제 매수세가 있고 뭐 매도세가 있고 자 이런 식으로 이제 투자해가지고 주가가 변동성을 가지는 게 아니라 자 결국 이제 추가적으로 돈을 들여가지고 주식이 늘어나게 되면 자 시총도 늘어나게 될 건데, 실질적으로 기업 자체에는 변화가 없기 때문에 보통 이렇게 악재로 작용하는 거 많죠. 하지만 생각해야 될 부분이 결국 유상증자로 자금을 조달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이 자금으로서 결국 다시 한번 주가를 상승시킬 수 있는 자 투자를 단행할 수 있는 요인으로서 또 작용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자 이 부분들 자 공시를 보면서 한번 좀 설명드려 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기업 자체에서 이제 증권 신고서를 냈죠. 증권 신고서 자체에도 효력 발생일이 9월 20일입니다. 그래서 이제 금감원에서 이 증권 신고서에 대해 가지고 추가적으로 이 제기할 거 뭐 이제 정정해야 될 사항이 없다라고 한다면 이 20일부터 효력 발생이 되면서 실질적으로 이제 유상증자가 이어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유상증자 과정 중에 있어가지고는 공매도 거래자는 유상증자에 참여가 제한돼요. 그래서 공매도를 하거나 하면 자 청약할 수 없으며 위반할 경우에는 과징까지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자 하방으로 압력이 가해지는 확률은 더욱더 적어질 수밖에 없다. 자, 이 점도 우리가 좀 참고할 사항이 있죠. 그런 만큼 이제 자 과연 자금의 사용 목적이 어디에 사용이 되냐? 자 결국 운영 자금으로서 사용이 되게 되는 건데, 자 이 4x4 같은 경우 이제 AI 관련해 가지고 당장에 내년부터 바로 이 자금이 사용될 예정이죠. 그래서 이제 전략적 제휴 및 파트너십 강화를 위해서 글로벌 영역을 확대하고자 추가적인 자금을 들여 가지고 이 사업 확대를 진행하겠다. 그리고 연구 개발 비로소 추가적으로 투자를 진행하겠다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결국 유상증자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면서 자금이 충분하게 조달이 된다라고 한다면 결국 다시 한번 주가를 끌어올릴 수 있는 동력으로서 다시 한번 활용될 수 있다라는 점. 그렇다면 우리 주주분들이 과연 이 신주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받아야 될지 자 말아야 될지 자 이 부분이 좀 고민되실 거예요. 뭐 이미 지속적으로 물려왔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유상증자를 참여하는 주주분도 계실 거고, 아니면 유상증자로 주가가 한 차례 큰 폭의 하락을 하다 보니까 저가 매수세로서 단기 투자자분들의 추가적인 매수세가 들어갈 수도 있죠. 그럴 때 보통 자 일반적으로 유상증자 나오게 될 때 자 예정 발행가액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9,630원이라는 금액으로서 자 310만 주가 새로 상장하게 되는 거다 보니까 결국 지금 현 주가 대비해 가지고 9,600원이라는 금액의 신주가 상장하게 되면 주가 그 금액까지 떨어지는 거 아니냐, 자 이런 생각하시는 주주분도 많으실 거예요. 하지만 아직까지는 예정 발행가액인 만큼 이 9,630원이라는 금액으로서 신주가 상장하는 건 아니다. 자 그렇다면 결국 이제 신주 배정 기준을 전후로 해가지고 1차 발행가액이 나올 예정이죠. 날짜가 좀 오류가 있네요. 13일인데 23일로 나와 있네요. 그래서 보통 신주 배정 기준일 10월 15일 전후로 해가지고 3거래일 전이죠. 하나 둘 셋 10월 10일이 되겠네요. 그러면 10월 10일 날 자 이제 1차 발행가액이 나올 예정이고, 이 1차 발행가액 기준으로 자 신주 기준일이 배정이 될 겁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주주면과 나왔는데 이틀이 걸리기 때문에 자, 즉 이 13일까지 해가지고 이 주식을 보유하는 주주분들은 이 유상증자에 참여하게 되는 신주 인수권 증서로서 이 물량들을 받게 될 거고, 결국 하루 전날 자 14일부터죠. 이 14일부터 이 주식을 매매하는 주주분들은 이 권리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이 권리락 기준으로 자 거래소에서 이 주가의 가격을 어느 정도 조정을 받게 돼요. 그래서 보통 이 권리락 기준으로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이 유상증자가 시작되는 만큼 권리락 이후부터 해가지고 주가에 큰 변동성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만큼 오히려 우리가 이 유상증자를 제대로 좀 활용하겠다라고 생각한다면 이 권리락 이전까지 추가적인 이 비중들을 늘려가는 전략이 유효할 수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신주일권 증서로서 우리 주주분들이 상장되고 나면 거래가 가능한 만큼 자, 난 신주 물량은 안 받겠다라고 하시면 자, 한 주당 0.27주예요. 대략적으로 이제 100주를 보유하고 있다라고 했을 때 자, 신주에 대한 증서로서 27주를 받게 될 텐데, 이 증서 내가 결국 유상증자 참여 안 하고 신주 물량을 안 받겠다라고 하면 전량 매도로서 자, 거래가 가능하기 때문에 증서로 인한 수익들 내고 신주 물량을 안 받아도 되는 거. 자, 이 정도도 유의할 수가 있고요. 아니면 이 신주인수권 증서 같은 경우는 상한가가 없고 하한가가 없는 종목이에요. 그러면 큰 변동성을 오히려 이용해가지고 자, 추가적인 신주, 결국 우리 주주분들이 할인율을 받아서 신주를 배정받기 때문에 오히려 이 신주 인수권 증서에 대한 비중을 늘릴 수 있는 이런 전략까지 노릴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런 만큼 상한가 없고 하한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고점에서 매도하고 자, 같은 자금으로 다시 한번 저점에서 매수할 수가 있다는 한다면 자, 결국 증서에 대한 비중도 자, 2배에서 3배까지 늘어날 수가 있어요. 결국 신주는 할인을 받아서 배정받는 거기 때문에 이 신주의 비중을 늘려가지고 평단을 낮출 수 있는 자, 이런 전략까지도 유효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좀 예시를 하나 좀 보여드리자면 자, 최근에 이제 유상증자를 진행했던 이 태성이라는 종목 같은 경우도 자, 보게 되시면 자, 결국 권리락 이전에 주가가 큰 폭의 하락들 나왔었죠. 자, 결국 유상증자 이후로 해가지고 다시 한번 권리락 이전까지 물량들이 매집하는 흐름으로서 변동성 발생하다가 결국 권리락 이후에는 다시 한번 지속적인 상승권을 만들어 갔어요. 자, 보게 되면 자, 유상증자 구간에 권리락부터 해가지고 대략적으로 자, 거의 2배 가까운 상승폭을 보여줬었죠. 아니면 이제 펩투라는 종목 같은 경우도 이제 유상증자를 진행이 됐었을 때 자, 마찬가지죠. 권리락 이전까지는 주가 한차 하락하고 나서 지속적인 매집의 흐름으로써 주가 큰 변동성 가져가지 않다가 결국 권리락이로서 자, 이런 2번의 파동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우리 주주분들이 이 신주 물량들이 상장하기 전에는 지금 보유하고 있는 본주가 있게 되겠죠. 그래서 본주는 반드시 우리가 신주와 분리 전략으로서 본주에 대한 이 최고점에서의 매도 타점들 전부 다 잡아갈 필요가 있고, 신주 같은 경우는 우리가 증서로서도 자, 추가적으로 증서 상장하게 되면 이 비중 늘려갈 수 있는 어디서 매도해야 되고 어디서 우리가 매수해야 될지 정확한 타점이 필요하겠죠. 그런 만큼 난 오히려 유상증자를 좀 전략적으로 활용하면서 이 수익을 낼 수 있는 기회들 잡아가고 싶다. 난 유상증자 어떻게 좀 대응할지 모르겠다 생각하는 주주분들은 위에 제 개인 연락처입니다. 이 위에 있는 번호 010-4674-9671번 이 번호로 간단하게 포바 자, 2글자 문자로 보내주게 되시면 우리 주주분들이 유상증자 일정이 있어가지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을지 자, 이런 실전 타점부터 이에 따른 일정에 따른 전략으로서 우리 주주분들이 좀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바로바로 공유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간단한 문자나 보내주시면서 이 돈 되는 정보들로서 우리 주주분들이 수익 극대화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이 영상 우리 주주분들에게 도움이 되셨다고 한다면 저에게 큰 힘이 될 수 있는 구독 버튼 그리고 좋아요 버튼은 한 번씩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남은 일정들에 대해 가지고 좀 추가적으로 좀 설명을 드리자면요. 자, 결국 지금 현재 주가가 한 차례 큰 폭에 하락하고 나서 자, 어느 정도 횡보하는 기간 가져간다 하더라도 우리가 어디서 비중을 늘려야지 이런 매수의 타점들 가능될 거지만 결국 일정적인 부분으로서는 자, 신주 상장이 12월 29일이기 때문에 대략적으로 거의 3개월가량 남아있어요. 거의 4개월 가까이 되겠네요. 그렇다 보니까 이 신주 물량들도 결국 이 1차가 나오고 그 다음에 확정 발행가격이 산정이 되기 때문에 이 구간들마다 일정에 맞춰가지고 주가가 어떤 흐름을 가져가냐 그 부분을 우리가 파악할 필요가 있게 되겠죠. 자, 그러니까 이 발행가액도 어떻게 확정이 되는지 이것도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발행가액 같은 경우는 1차 발행가액은 자 1개월간의 평균 주가 그리고 일주일의 평균 주가 그리고 기산일의 평균 주가를 산수평균한 금액 그리고 기산일의 평균 주가 중에 낮은 금액을 기준 주가로 해서 할인율을 25% 적용이 돼요. 자, 이렇게 1차 발행가격이 나온 이후로 실질적으로 유상증자 진행될 때 자, 이 자금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들이 다시 한 번 또 정정이 되는 구간일 수가 있다는 거고, 또 추가적으로 이제 확정 발행가 산정 구간에서는 1차와 2차가 나게 되면 이 금액 중에 낮은 가액을 확정 발행가로 산정을 해요. 그래서 2차 발행가액 같은 경우는 일주일의 평균 주가 그리고 기산일의 평균 주가를 산수 평균한 금액
그리고 똑같이 기산일의 평균 주가 중 낮은 금액으로 환율을 동일하게 25% 적용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보통 이 확정 반환가 산정하는 구간에 주가가 다시 한번 급등하는 흐름이 나올 확률이 높아요. 자, 왜냐하면 대략적으로 지금 이제 뭐 예정 발행가이지만 뭐 9,600원이다. 자, 이 금액이 만약 1차가 다시 한번 정해졌다라고 가정해 볼게요. 그런데 주가가 지속적으로 하락을 하게 되면서 결국 유상증자로 모을 수 있는 자금 자체가 낮아지게 되면 결국 유상증자가 실패로 들어가게 되고, 그렇다 하는 거는 결국 들어가는 자금 자체도 조달이 줄어들기 때문에 다시 한번 주가를 올릴 수 있는 이 모멘텀들이 더욱더 줄어들 수밖에 없게 되죠. 그런 만큼 보통 이 확정 발행의 산정 구간의 기업 입장에서도 이 주가 방어를 위한 추가적인 재료들을 풀게 되면서 다시 한번 상승 구간을 만들게 돼요. 그리고 주가가 상승하는 흐름이 나오게 되면 결국 1차, 2차 중 낮은 가액이기 때문에, 자, 만약에 뭐 9,600원으로 이제 발행 가격이 확정이 됐어요. 근데 주가가 막 15,000원, 16,000원까지 올라가 있게 되면 이 갭 차이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이 신주 물량들이 전부 다 상장하자마자 쏟아질 수밖에 없게 되겠죠. 그런 만큼 예외가 있습니다. 결국 이제 3거래부터 5거래까지, 자, 청약예전이죠. 이 3일간의 평균 주가의 할인율을 40%까지 적용한 가격보다도 오히려 낮을 경우에는 할인율이 40%까지도 올라갈 수 있어요. 그렇다는 건 결국 신주에 대한 물량 할인율이 25%가 아니라 40%까지 높은 할인율을 받고 배정을 받을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이로 인한 추가적인 수익까지 더욱더 기대할 수 있고, 결국 유상증자도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면서 추가적인 자금으로 주가를 들어올릴 수 있는 요인이 될 수밖에 없다. 자, 이게 바로 유상증자의 핵심적인 이 두 번의 상승 파동의 구간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만큼 권리락 이후의 상승, 그리고 이제 보통 신주유권 증서가 상장될 때 이 증서를 매집하기 위한 세력들의 움직임으로써 다시 한번 주가가 하락하는 구간들 가져오고 나면 확정 발행가 산정 구간으로 마지막 파동이 나오게 되니까 우리는 본주로서는 반드시 두 번의 파동에서 수익 먼저 챙길 수 있는 전략이 유효하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고, 결국 신주 물량들은 우리가 이제 40%까지 할인율을 받게 될 수 있다 보니까 이 물량으로서 다시 한번 주가를 이 상승 모멘텀이 자금 조달로서 어디까지 이어질 수 있는지, 자, 이런 흐름들 전체적으로 파악하면서 신주에 대한 수익까지도 전부 낼 수 있는 게 바로 이 유상증자 제도, 우리가 일정에 맞춘 전략만 세워놓는다라고 한다면 자, 수익 낼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 주주분들 단순하게 주가 하락하고 있다 해가지고 공포로서 겁만 먹을 게 아니라 오히려 유상증자를 활용하면서 우리 주주분들이 좀 전략적으로 대응하셔가지고 이 수익 최대한 극대화하시길 바라겠고요. 자, 나는 이 유상증자 도저히 어떻게 될지 모르겠고, 자, 저와 함께 대응해보고 싶다 생각하는 주주분들은 망설이지 마시고 이 위에 있는 번호로 간단한 문자 하나, 포바라고 딱 두 글자 간단하게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바로 답장 보내드리면서 우리 주주분들이 이 일정에 맞춘 전략으로서 어떠한 전략을 세워놓고 대응해야 될지 그에 따른 타점까지 바로바로 공유 드리도록 할 테니까, 자, 저와 함께 대응해 보시면서 이 유상증자 일정에 맞춘 전략으로서 모든 주주분들이 이 포바이프로 인한 성공 투자 읽어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저에게 큰 힘이 될 수 있는 구독과 좋아요 버튼은 한 번씩만 꼭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간단하게 두 글자 문자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주주 여러분들, 제가 우리 주주 여러분들을 위해 가지고 추가적으로 준비한 게 있습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신 주주 여러분들을 위해 제가 선물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어떤 선물이냐면 바로 세력주들의 매집 종목입니다. 지금 우리 국내장이 정말 많이 힘들다 보니까 손실을 보고 계신 주주 여러분들이 정말 많이들 계실 거예요. 자, 하지만 우리가 이 주도주를 가져갈 수 있다라고 하면 큰 수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뭐 조선, 방산, 로봇, 원전 등등 많을 텐데 이러한 주도주들에서 수익을 보신 분들도 많이들 계실 거예요. 자, 하지만 우리 주주 여러분들이 접하는 그 시점에서는 보통 이미 주가가 많이 오르다 보니까 들어가기도 망설여질 거고, 들어갔더라도 고점에 물리면서 손실을 보는 경우가 더 많으실 거예요. 자, 그렇다 보니까 제가 수익을 볼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을 소개시켜 드린다는 거고요. 그래서 어떤 종목이냐면, 자, 증자 관련 종목들을 소개시켜 드릴 거예요. 그래서 강력한 상승 파동이 예상되는 종목이고요. 저희가 지지 체크를 한 후에 바닥에서 매수를 할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목표 수익률 적어도 600% 이상 가져갈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국내 장세에 지금 힘든 만큼 이 종목 받아가셔가지고 수익 크게 올리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참여 방법 간단합니다. 지금 위에 보이시는 제 번호 010-4674-9671번 이 번호로 매집이라고 딱 두 글자만 문자로 보내주시면 제가 이 종목 바로 오픈해 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미 매집은 거의 다 완료된 상황이고 호재 기다리면서 바닥 구간에 있는 종목인 만큼 지금 잡으셔야지 제일 큰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거니까, 그런 만큼 수익을 크게 내보고 싶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주주분들은 지금 바로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이 종목 바로 오픈해 드리면서 브리핑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제가 최근에 진행했던 종목들을 좀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는 한국 첨단 소재입니다.
이때 이 종목 우리는 권리락 직전에 잡고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1,430원에 매수를 해가지고 11,600원에 매도를 했었어요. 자, 그러면 몇 프로가 상승한 거예요? 바로 800% 이상 상승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닙니다. 우리가 권리락 직전에 잡고 들어갔다고 말씀드렸다시피 증자 비율 1대1이었어요. 자, 그러면 추가적인 물량까지 가져갈 수 있다 보니까 플러스 알파로 추가 수익까지 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1600%의 수익을 냈던 거예요. 자, 그런데 보시면 11월부터 1월까지 딱 두 달, 요 단 두 달 만에 이 수익을 냈던 겁니다. 자, 두 번째로는 또 셀리드 있죠. 셀리드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7월 달에 들어가서 8월 달에 매도를 했어요. 1730원이었던 주가가 17,300원까지 올라갔어요. 그리고 보시면 증자 비율이 1대 0.55예요. 그렇다 보니까 수익 1000%에 추가적인 물량으로 인해 또 추가적인 수익까지 나오는 만큼 자, 수익에 수익을 더할 수 있다는 게 이 증자의 장점입니다. 그리고 이 증자들은 특징이 있어요. 자, 무상증자든 유상증자든 정상적인 기업이라면 계획을 가지고 증자 계획을 세워요. 자, 한국첨단소재 뭐 때문에 올라갔나요? 양자 관련 섹터이기도 하고 이제 양자 관련해가지고 우리나라 국방 드론에 MOU가 체결이 되면서 그러면서 주가가 폭등을 했었죠. 그리고 셀리드도 마찬가지예요. 자, 셀리드 뭐 때문이었죠? 자, 코로나 백신이었어요. 코로나가 재유행할 때 코로나에 대한 특허가 호주 및 일본에서도 갱신이 되고 임상 결과가 굉장히 좋게 나오면서 국내산 코로나 백신에 대한 호재로 주가가 올라갔었어요. 자, 이렇다라는 거는 증자를 하기 전에 이러한 호재들이 분명하게 준비가 되어 있었다라는 거고요. 이 호재들을 알 수만 있다면 우리가 증자전에 밀고 들어가서 큰 수익을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정보들을 제가 가지고 있다라는 거고요. 자, 그런 만큼 강력하게 상승할 거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 종목들에 대한 브리핑 해드리면서 종목 바로 보내드릴 거니까요. 위에 번호로 문자만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손실 때문에 좀 걱정이신 주주 여러분들도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이 손실을 어떻게 복구해야 될지 좀 고민이 되시고 추가적인 종목에 대해서 매수를 하고 싶으셔도 여력이 부족하니까 좀 여력을 늘리고 싶어 하실 겁니다. 그래서 제 영상 하단에 보게 되시면 내려보시면 이렇게 더보기가 있어요. 이 더보기로 눌러보시면 제가 준비한 구독자들을 위한 이벤트가 있습니다. 이 이벤트 링크 눌러보시면 이 설문조사 창이 뜰 거예요. 자, 이러한 창이 나올 텐데요. 이 설문조사도 참여하셔가지고 혜택 받아가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참여 방법도 매우 간단합니다. 이 설문조사 창에서 자, 연락처 적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원하시는 무료 혜택, 자, 하단에는 원하시는 무료 혜택 그리고 구독자 닉네임, 사연 요거 적어주시면 되는데요. 원하시는 무료 혜택 중에서 뭐 자료라든지 타점이라든지 라이브 입장이라든지 단기 종목 추천이라든지 원하시는 대로 편하게 적어주시면 돼요. 자, 이거 다 하는데 2분도 안 걸리다 보니까 편하게 적어주시면 되시고 도움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적어서 이 설문지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주주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혜택 받아가시면서 수익 내시도록 제가 도와드릴 테니까요. 자, 이 수익 내시면서 손실계좌 복구하시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분도 안 걸리는 이 설문지 바로 작성해 주시면 되시고요. 앞으로도 유익한 투자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